국조 먼저 해야 되나? 여당은 국조와 수사 먼저, 야당은 국조와 특검을 동시 추진. 요거 두 개의 그 차이점이 뭔지 우리 김도현 기자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가 조금 이루어져야 그래도 객관적인 합수단이냐 특검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고, 특검은 어쨌든 여당에서는 그 합동수사본부에서 그냥 처리를 하기를 바라는 것 같고, 국민의힘도 지금 특검 주장에 주장은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여당이랑 지금 협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만나고 있고 전면 재선거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먹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을 제대로 주장을 해야 되고 전면 재선거 막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론을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특검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정부에서 이렇게 독립된 이제 그 추천을 어떻게 하든 간에 뭐 민주당이 추천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따로 꾸려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정부 입김에서 뭐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뭐 봐야 되는 거죠. 그래, 어떻게 보세요? 뭐가 조금 먼저 이루어져야 좋을까? 아니, 이제 두 가지 다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보는데, 일단 수사를 해서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럼 그건 당연히 특검은 그 힘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국정조사가 좀 제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거 법은 이제 내일 모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 위원 수를 동수로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 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동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 비중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제3당한테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차라리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맡아야 된다. 근데 본인 당은 지금 당대표가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어요. 전면 재선거를 외치고 있고, 심지어 최고위원들도 이제는 그 현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네. 최고위가 이제 의결까지 해가고 이 장동혁 대표의 이쪽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에서 저는 국정조사가 오히려 그런 부정선거 세력에 마이크를 쥐어주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할 때 여당도 우려가 있으면 우리 여당도 똑같이 우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객관적 주장을 할 때 이게 함께 뭐 협의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다 하는데, 너는 안 되니까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애초에 그 주장이 무리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광장이나 지금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네. 제도권에서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사이다도 느끼고, 야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그렇지. 잘못됐구나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것도 막 느끼게 되고, 네. 자료 요청해가지고 실제로 더 뭐 파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민들의 이 응어리 같은 것들을 풀어줄 만한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맞아요. 지금 그게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개혁신당이 선관위 국조와 특검에 공조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아니, 저희는 국민의힘과? 뭐든지 다 협조를 할 건데요. 예.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요. 맞아요. 네, 그냥 지금은 그러고 그냥 있는 누구든 좀 상황이고.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되는 아니 거예요. 시켜줘. 인정해. 아무나 좀 시켜 좀. 국조특위 하나 발동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것들 저도 진짜. 완벽하게 동의해요. 지금 이제 이동학 최고께서 이제 그 맞아요. 국민의힘이 답답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회 특별위원회는 그냥 여야 양당이 돌아가면서 순번에 맞춰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동수 맞춰달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한 요구 같지도 않고, 그래.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 가서 부정선거 주장하면 그 사람이 질타받을 거예요. 이제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까지 올라탄 건데, 실제로 거기 국조특위 나가가지고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국민의힘,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권파도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근데 보세요. 아유. 여야 동수로 배치한다고 하면 만약에 여야 동수가 찬성과 반대 표결했을 때 똑같은 동수가 나와서 부결이 되죠. 스스로 바보라는 입증인 거야.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협의해서 최고위가 아니라 본회의에 넘겨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냥 평행선만 달리다가 부결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여기 국조특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욕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부 동수든 여야 동수든 뭐 민주당이 더 많든 간에 일단 빨리 결정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고 야당이 위원장을 해도 괜찮고 저 여당 다 상관없는데, 야당이 위원장 한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못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당이 어찌되었든 국민들은 이게 뭔가 이재명 정부 안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야당한테 지휘권을 줘도 좀 괜찮다고 보는데 정 할 수 없다면 누구든 빨리 야당이라도 양보를 해서 빨리 국조특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어차피 이 양보하는 순간 그리고 또 주도권 왜냐면 뺏기는 게 되니까 또 조사 대상에 지금 청와대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넣자라고 지금 또 주장을 하고 넣어야지. 있으니까 이게 또 정치적으로 흐른다고 그럼 결국에는. 아니 형 네. 죄송합니다. 중앙선관위 9명 중에 3명 누가 임명해요? 네.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그 임명 인사가 문제가 생기면 임명권자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천대엽부터 그래서 시작해서 국정조사의 대상을 대통령을 삼아가지고 그럼 이게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나 진짜?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해서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야 투표용지 그 부족하게 해. 뭐 아니지 어. 국조특위에서 대통령을 출석시키겠어요? 혹은 아니, 막 이게 뭔가 하면 하겠죠, 이걸 들어보라니까 어.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야. 아니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그잖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자정작용을 왜 못 믿냐고. 아사모사하게 해서 기자회견 열고 국정조사 해보고 요렇게. 아이고 당신들은 안 그랬슈. 그게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난 정말.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주장을 오히려 하면 할수록 국조특위 이게 텄어. 아이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걸 어디로 가져가려고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타격 주기 위한 주장으로밖에 그건 안 보이는 하겠죠. 거지. 그건 하겠죠. 네. 홍보 예를 들면 위원장만 국민의힘이 가져가거나 이런 식의 정치적 얘기가 좀 오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여야 아니 위원 동수는 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위원 동수는 뭐 얼마든지 왜냐면 비교섭 단체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죠. 비교섭 단체 이준석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렇죠. 이제 그래야 부정선거 세력을 거기서 막아줄 테니까. 저는 민주당이네. 웃긴 게 세월호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고 뭐 이태원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인데 무한공항은 항공사 책임이고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냥 선관위의 책임이에요. 아니 헌법적 독립기구인데 대통령이 뭐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중앙선관위원장 누가 임명하는데? 아니 대법원도 임명하잖아요. 그럼 대법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대법원장도 3명 임명하잖아요. 자 임명권자인 대법원과 국회 측과 대통령 전부 다 수사기관에 넣어야죠. 그게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시했지라는 그 수사가 아니에요. 그 수사를 통해서 어떤 구조가 문제인지를 들여다보자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이게 이제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건 알겠는데 거 알잖아. 그 정도의 작고 세심한 그 자구는 좀 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동학 최고는 지금 그 위원장 그 주최하는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민주당이 주도해야죠. 이계인 네. 총장님은 그냥 아무나 좀 해라. 제발 그냥 시작을 해라. 그냥 해. 예. 김도영 기자님은 요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늘상 이런 거 뭔가 특이하고 국조하고 이러면 반복되는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의 이 분열을 더 가속화시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빨리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게 합수단도 좀 부정적인 게 자 중앙선관위와 과천만 쏙 압수수색하고 말아요. 전국 260개가 넘는 선관위는 전혀 건들지를 않아. 이번에 특검이든 합수단이든 전부 다 털어야 돼요. 사실은 진짜 어떤 비위가 있는지. 그건 맞아요. 그래. 근데 그게 뭔가 특검은 안 돼요. 대통령 일단 합수단 얘기했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할게. 그러면 합수단 수사 먼저 나가는 특검 뒤에 발동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어쨌든 이 뭐 속된 말로 광풍이고 이 열기를 잘 타고 들어가서 선관위를 싹 개혁해야 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데 자꾸 정권은 본인들을 방어하려고만 하잖아.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제안이나 이렇게 좀 제안하는 것들을 뭔가 되게 좀 방어적으로 공격한다고요. 이러면 안 풀리지 일이. 근데 그 공격이 정당한 게 아니니까 그걸 막는데 애를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 슬픈 거지. 만약에 거기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었어 봐라. 이동학 왜 아마 이런 지금 공격을 광화문에 있을 했을까? 아마 올림픽공원에 있었을 걸요 아마. 네, 정치가 그래서 본인의 또 진영의 입장이 있고 그 영역 싸움을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제발 좀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좀 해달라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 전면적으로 지금 그 현장 상황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약간 퇴색이 됐다 아니면은 청년들이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나요? 갔다 온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고 네. 또 뭐 숫자가 늘었다 그러기도 하고 줄었다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제의 이슈는 뭐냐면은 그 올림픽 경기장 그 문을 안 열어줘서 네, 그 예. 사람들은 이제 스포츠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 갖고 지금 펜싱 선수들은 남의 그 뭐라 그래 펜싱 그 필수 칼을 운동 장비를 못 꺼낸 거죠. 남의 거를 빌려 가지고 가서 지금 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에 그 집회 시위의 권리가 있는 건 아는데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는 상대방의 코에서 주먹 하나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가 중요하면 상대방 권리와 자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어제 너무 놀란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 경앵커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소총도 말입니다. 네. 원래대로 하자면 진쪽인 정원호 후보가 하든지 민주당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원호 후보는 일찌감치 승복을 했어요. 자기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긴 쪽에서 이렇게 소청을 하고 막 적극적으로 당대표가 나서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후보가 된 다음에도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 씨가 오히려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거나 진짜 오히려 그 본인이 어디 소속인지를 헷갈릴 정도의 그런 논란 있는 발언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막상 이겨놓으니까는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잘한 거다라고 지금 나서는 데다가 지금 이 올림픽 경기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시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보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법치의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들어가고 나올 자유까지도 제약하면서 심지어는 뭐 물품까지 검사했다 그러고 거기에 경찰들은 속수무책이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더 황당한 거는 그걸 중재한 게 야당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야당의 뭐 의원들하고 카메라만이 같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막았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 지지자가. 그런데 야당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저 여성 지지자가 맡고 있기 때문에 난 못 들어갑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어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보수의 가치 중에 중요한 거는 공권력이라든지 기존의 질서, 그게 정당한 한 그거를 준수하는 것이 보수의 법치의 정신이에요. 헌법의 가치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막 그 뒤죽박죽으로 막 뒤틀어 놓으면서 마치도 시위자가 하는 것들은 다 맞는 것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얼척이 없었어요. 오히려 보수의 그 야당 지지자로서 지금 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실은 이러하니 우리가 지금 그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한 번쯤 나올 법한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경찰들은 자기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다치게 되면 책임을 질까 봐 지금 아예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경찰 지도부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실무를 맡은 경찰들이 저렇게 그쵸. 네, 시위대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맡고 있었다는 한 여성은 뭐라 그러더라? 성조기를 뭐 허리에 두르고 있었어요. 저기 성조기인 것 아니 같아요. 우리가 성조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는 제발 좀 치우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냥 모르긴 몰라도 어떤 정당에 소속이 된 분이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정당이요? 어느 정당이요? 성조기를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지금 그 대표님이 국내에 안 계신 그분 계십니다. 어쨌든 거기서 뭐 특정 거기 영역에 계신 분들이 또 끝내 그 안에서 올림픽 공원에 있었던 분들은 서로 좀 그래 좀 잘 그렇게 하자, 선수들 운동 방해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끝내 저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싶습니다. 우리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어떤 그 법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정당하죠. 그런데 그게 법의 영역을 벗어나면은 예컨대 제가 이제 자꾸 미국을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미국 정치의 안보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례를 자꾸 드는데요. 예, 말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인데 이 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아니라 누구라도 여기서 소위 그 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도 있고 소위 그 뭐라 그러지? 업무 집행 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왜 의원들이 시위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하더라도 왜 내가 국회의원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겁박해 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 자신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는
그 법의 틀 속에서 다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는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값을 치르고 있냐면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한다라는 게 지지도의 반전을 가져온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민생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론 그래요.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 혼자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저 여성, 저분을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올다르크라고 이름을 붙였나 봐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그러니까 17일 오늘이네요. 예,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막 안타깝네요. 일이 저렇게까지 벌어지고 우리 선수들은 또 경기 출전에 또 방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참정권 침해나 또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건 굉장히 정당한 집회라고 저도 예. 생각을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일탈 행위들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협상의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제도 거의 이제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대한체육회 회장이 유승민 전 탁구 선수잖아요. 근데 유승민 선수 그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권력을 좀 투입해달라고 한 게 물리적으로 막 강제 해산시키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좀 필요한 물건을 좀 가져올 수 있게 하자. 지금 월급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선수들이 또 장비를 끄집어 내올 수 있게 좀 해달라. 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거기 이제 9개 종목에 그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네요. 진출입이 안 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적 물적 피해가 거의 뭐 6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선수들은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돈으로 이게 환산이 되나요? 자기 것도 아닌 장비 들고 지금 인도로 떠난 펜싱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3개월 뒤에는 일본에서 아시아 게임 열리는데 지금 그것도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을 투입을 요청한 게 강제 해산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갔다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그렇지. 만큼만 보호를 해달라라는 취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던 거고 네. 얘기들이 다 이견이 있어가지고 거의 많은 모인 시민들이 들여보내주자라고 합의가 됐는데 저 한 사람이 또 막아서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심정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이 이 문제는 좀 민주당 지도부도 좀 가서 현장에서 좀 조정을 하고 경찰도 만에 하나 정말 물리적 충돌 끝에 불상사가 생기면 정말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장도혁 대표 가서 저렇게 하다가 하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은데 네. 정치권에서 2030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배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20대 청년 여성이 그 소위 출입을 막는 거잖아요. 이 선수들은 굉장히 절박한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이 그 경기 종목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출입 자체를 막아서 자기 장비도 못 꺼내오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공권력이 좀 그 나서달라라는 정도의 호소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저런 사람이 젊은 세대라 그래가지고 야당 대표나 정치인들도 가서 속수무책으로 저 사람이 문 막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냐. 또 지금 왜 정부에서 왜 그 뭡니까 탈모. 이게 뜬금없는 것 같지만 2034까지는 뭐 탈모에 대해서 예. 지금 그 건강보험 적용한다라는 것도 예, 그러려고 하고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그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인가 양쪽 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공에서 탈모까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뜬금없다고 전제했어요. 예, 말씀 감사하고 김병민 부시장님이 올해 저희 이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셔서 네. 지금 빨리 이렇게 끼고 들어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두 분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두 분 나와서 얘기하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제가 한 2년 방송을 안 하면서 라디오, 그렇죠. TV 많이 들었는데 예. 김유정 의원님, 정호기 의원님 얘기를 제가 진짜 팬으로서 좋아하고 네. 오늘 얘기들도 다 뭐 적극 공감하는 얘기들이고요. 하나만 조금 첨언해서 보태면 예, 말씀 주세요. 우리 떠난 선수들도 청년들이잖아요. 맞아. 네. 네, 기회를 박탈당한 누군가의 사람들도 또 다른 청년이거든요. 처음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나왔을 때 청년들의 목소리가 매우 정당하고 올곧았습니다. 광장에서 당연히 낼 수 있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참정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브먼트 운동이었거든요. 참정권 회복 운동. 예. 광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자유롭고 다채롭게 다 펼쳐 나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하나로 정리되기는 쉽지 않죠. 광장에 나오는 목소리들이. 그걸 하라고 제도권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고 그걸 하라고 정부. 우리 행정부의 집행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 광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명확하게 정치권이 그리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국정조사 한다고 합의해서 하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국정조사라는 게 있나요? 국정조사하고 나면 그다음은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검으로 가기 위해 뭐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데 언제 국정조사하고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밟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야지. 그냥 네.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건 아주 분명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현 정부가, 현 경찰이, 검경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니까 광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조속히 특검을 합의해서 완벽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놓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개혁과 선거제도의 완벽한 변화만큼은 우리가 끌어내겠다라고 어느 정도의 합의의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된다면 적어도 광장에서의 목소리들은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사그라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서 모인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자신의 정치적 아니면 여기 가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람들 옆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다는 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계산기 두드리는 행동하지 말고 왜 이런 본질적인 이유들이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게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이다. 지금 그러면은 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 진행이 될 것이고 특위위원장이 또 국힘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제가 어제 속보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앞으로. 윤상현 의원이 네. 예, 한다고 그 얘기가 맡아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는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는 게요. 여기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국민이 다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하느냐. 사실 유튜브 방송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자극적인 거가 탁 나와야 출연하는 되니까. 출연진이 예. 이른바 선관위에 대한 사람들이나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국정조사 한 40일 정도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이 이슈도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오히려 놓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좀 깊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이 역전했지 않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44% 정도 오르고 또 38% 정도로 민주당이 최근에 집계된 것을 봤는데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거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향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저는 이제 이 선관위 부실 투표 관리 이 문제가 주된 이유가 된 것도 맞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헌법적 동기기관이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거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대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내의 어떤 갈등 양상으로 가고 있는 이 지점이 그렇죠.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 이게 합당한가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불만 이런 것들이 그 녹아든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 합의도 빨리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빨리 합의된 적이 별로 없어요.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오더라도 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의가 빨리 된 것도 거의 드문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에게 특위위원장 준 거, 네. 그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 누구를 불러서 그럼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할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야당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선관위 관계자나 지자체 공무원들도 불러서 다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개표 현장을 보존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빼돌려서 이 증거를 멸실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시민들이 모여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저는 이거 빨리 그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뭐 우리가 보증을 하든지 아니면 뭐 검경합수부가 영장을 받아서 이걸 정말 그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어느 장소에 보관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써서 집회는 보장하되 이 부분은 막 열어두고 대한체육회나 관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수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는 일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조사, 검경학수부, 뭐 수사 지난 중간은 뭐 중앙선관위 포함해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런 일 막 계속 했잖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건가. 아하. 그리고 국조 끝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는 어떻게 네. 할 건가. 그렇지. 그리고 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정을 할 건가. 그리고 마침내는 개헌까지 갈 건가. 김희석 총리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제- 그냥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선관위가 무슨 몰디브로 참관을 가고 뭐 선거를 몰디브로 왜 가냐 모히또 마시러 가냐 이런 말을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는 질타대로 그 말초적으로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뉴스 생산할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올림픽공원의 시민들의 그런 집회서부터 국정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까지를 조금 정리해서 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특히 여당이 저는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좀 정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당권 투쟁에 몰입해갖고 이런 갈등 양상으로 그런 모습 보일 게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이슈가 지방선거 이래로 지금 이 이슈잖아요. 아니, 이렇게 바른 말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야죠. 민주당이 이렇게 국조사 합의됐는데 이렇게 나갈 거고 맞아. 공직선거법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할 거고 맞아, 그다음에 맞아, 막 올라와요, 지금. 선관위법은 이렇게 할 거고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이게 우리의 향후의 타임 스케줄입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정말 그런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없냐? 그런 사람이 없냐, 그런 사람이.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야권은 청와대도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청와대와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대신 윤호중 행안 장관은 증인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님,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를 제외해야 된다라는 네. 그 여당의 입장은 청와대는 무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경찰에 대해서도 뭐 행안부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선관위가 독립된 기구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로 뭐 국조가 됐든 나중에 특검이 됐든 포함을 시켜서 시원하게 아닌 것으로 정리되는 게 본인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그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지름길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간을 끈다라는 거는 민주당에게도 써 유리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그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문제라니까요. 네. 그런데 그 대응도 지금 마치도 권력 투쟁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더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동성과 신속성과 정합성을 보여줘야 될 당사자는 지금 현재의 정부 그다음에 여당이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당장의 현안은 바로 뭐냐면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의 지금 그 문제잖아요. 네. 그 선관위와 관련된 그러한 그 물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게 부정선거와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위대 일각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포츠 선수라든지 관계자들의 자유와 권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그리고 운동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다른 곳에 옮겨놓더라도 옮겨놓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옮겨놓고 나서 계속 그것을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 시민들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24시간 뭐 CCTV를 계속하면서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든지 네. 아니면 그 감시 대표단에 시민 대표단 또는 뭐 정치권에서 해갖고 24시간 와서 지켜보게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문제를 단기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맞아요.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처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 부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거 저 국조뿐만 아니라 특검도 같이 가야 돼요. 병행해서. 이거 꼭 국조가 끝난 다음에 특검이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특검까지 해야 그다음에 법을 개헌하든지 아니면은 법을 개정하든지에 대한 솔루션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지금 그 다른 것보다 몰디브 태국 이거는 국조에서 또 나올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뭔가 자극적인 언어로 해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라는 생각을 꽤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에 소속된 사람이 3,000명이 뭐 넘는 데나 그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 선관위, 그러니까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다 1,000명 이하든지 그렇지 3,000명씩 되는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인사 개혁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혁이 돼야만 되고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안 돼요. 지금 다음 선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네. 1년이든 2년이든 그 전에 이것을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조와 병행해서 특검이 들어가야 되고 그 결과로 책임질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서 물론 그 법적 조치의 여부는 과연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느냐를 가지고 또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 개정과 개헌 여부는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준비할 것도 많죠. 그렇죠. 이건 입법기관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네. 이제 가장 1차적으로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의 그 문제를 지금 그 물건들을 네. 과연 거기다 계속 킵할 것이냐 아니면은 옮기면서 그 소위 운동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 주면서 이 시위대가 의심하지 않을 그러한 어떤 그 소위 24시간 네네. 그 경비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좀 실질적인 그런 그 솔루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조특위위원장에 선임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또 어제 올림픽공원에서 조금 그 우리 운동선수들의 행동을 그 동선을 좀 방해한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또 수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좀 일에 탄력이 좀 붙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확인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선거 본투표 하셨나요? 아니 저 사전 투표했죠. 전 본투표. 네, 저도 본투표를 했는데 네. 본투표하는 오전까지는 좀 평화로웠거든요. 네. 투표율도 잘 진행되고 있었고, 근데 그날의 한 장면을 영화화 시킨다면 꽤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딱 갑자기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투표용지를 부족해서 사람들이 줄이 서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는데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더니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줄을 섰다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빵 하고 네. 터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를 받았을 때 대한민국 어느 뉴스에도 보도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저희는 확인하고 제일 먼저 캠프 내에 행안위에 있는 조은희 의원 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선관위 항의 방문도 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오후에 어느 순간 딱 터진 상황이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라고 처음으로 이 내용을 확인한 사람이 있을 거고 확인하고 보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광진구에도 구이동에 테크노마트 옆쪽에 있는 투표소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발했어요.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구이동 바로 옆에가 광장동이에요. 광장동 일부에서도 투표용지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 미리 예측이 돼서 해당 공무원들이 기민하게 움직여갖고 투표율이 조금 낮은 데에서 미리 가져다가 채워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6월 3일 당일에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했던 걸 가장 최초로 인지한 사람은 누구냐? 인지하고 보고를 했을 거잖아요. 보고를 하면 선관위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선거사무는 실제 투표 현장에 가면 선관위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총괄적으로 책임집니까? 행안부 장관이 결국은 올라가서 총괄적인 선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윤호중 장관은 과연 언제 이 상황을 처음에 인지했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인지했을 때 그 다음 대응은 어떻게 했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날 투표를 못한 사람들 번호표 주고 오신 분들 나중에 끝까지 할 수 있게 할게요라고 한 다음 함께 10시까지 투표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10시는 과연 누구의 의사결정으로 진행이 됐던 것인가 밝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역으로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여야가 바뀌었다. 대통령 그 시간에 그 선거가 있었던 6시간 몇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냐. 분단의 행적을 밝혀라. 이 정도의 심각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 행안부 장관은 그 시간에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가. 분단위를 다 밝혀라. 이렇게 나오는 게 과거에 민주당이 해왔던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요. 적어도 그 당일에 문제가 예상됐던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던 잘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보고를 받고도 만약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거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좀 하는 게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래야 되는데 재선거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가슴이 그래서 의견을 민주당이 들어주셨습니다. 야당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 네. 거고요. 중요한 건 선관위가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경우를 상상조차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매뉴얼이 없다. 대응 매뉴얼이. 그게 지금 선관위 답변 여태까지 네. 답변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국조에서 그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결국에 4만 장 이상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표용지를 추가적으로 보급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한 건 아니었고 4만 장이 넘게 있었는데 이거를 부족한 투표소에 제대로 제때 못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황당함에 그냥 대해서 해체하자. 선관위 해체하자 그냥. 그래서 그런 예.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조특위가 이제 떴으니까 이게 명확하게 밝혀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뻔한 대답 하지 마시고 이제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는 국조특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선관위를 방문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아닌 선관위의 개혁 그리고 실효적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대학생들이 이렇게 정치에 나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옛날에는 진짜로 대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해서 그때는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렇게 최루탄도 던지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때가 사실 그립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고 그냥 모범 답안이잖아요. 너무 좋은 자세 아니에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지 말고 선관위 개혁 그리고 이 사태 해결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맞는 저런 말. 목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런 목소리를 빼앗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의 그 강경파들이나 이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 모질이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주장하면 뭐가 더 잘 될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목소리들 다 빼고 저런 목소리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력을 투여해서 이제까지 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당내 투쟁에 더 골몰해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국민들 보기에. 그렇지. 그럼 저런 목소리들을 크게 대의하는 쪽이 지지를 받는다고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저런 목소리들을 지운다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지금 이 아까 말했던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정치에 참여한다,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가 아니라 그냥 마땅히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오렌지 축제님께서 강전혜님 웃음소리 너무 매력적입니다. 우리 당으로 언제 오시나요? 하셨는데 예. 이쁜 목소리로 대학생들의 이런 목소리 어땠는지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부정선거, 재선거를 넘어서서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지금 여야 정치권, 기득권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실망을 하고 또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유는 잠실 투표소죠. 잠실 투표소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증거가 그대로 있는데 결국에는 시민들께서 그 앞에 아침까지 평화롭게 앉아 계셨거든요. 이거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철 최고가 나중에 증거보전 신청한 거 그거를 물리적으로 사실상 시민들께서 둘러싸고 계셨는데 아침에 경찰이 갑자기 투입이 돼갖고는 가만히 앉아 있었던 시민들을 팔다리를 잡고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공권력 투입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냈으면 그 안에를 정리를 해놨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김정철 최고랑 그 법원 판사랑 같이 가보니까 투표 용지함 같은 거 다 사라졌잖아요. 정리를 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림픽공원에서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정치권도 아무도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라도 이걸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선거가 지금 2주가 넘었잖아요. 한지 지금까지도 오늘에서야 이제 국정조사 뭐 통과가 되네 마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림픽공원에 안에 있는 이 물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야가 먼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도연 대표가 물론 뭐 조금 더 앞서서 뭐 다른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지금 국무총리라든지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3자 회담에서 이거 해결을 찾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답변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김민석 총리도 나와서 하는 게 본인 이 정말 우리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권력 투쟁하겠다라고 뛰어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무총리 내려놓고 나와갖고는 그 광역 지자체장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불러서 식사하고 호남에 찾아가고 이 올림픽공원 사태에 대해서 진중하게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관계 어긋납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야 그게 부족한데 김민석 총리는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관계자들도 만나고 주최자들도 만나고 메시지를 내고 있고 하나 그럼 질문 드리겠는데 여야 3당 뭐 머리 맞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누구랑 하면 될까요? 개혁신당은 알겠어요. 국민의힘 누구랑 얘기하면 돼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면은 수석 대변인이 저거 개인 입장이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의 당론이에요. 그래야 우리랑 얘기해서 뭐가 뭐 합의가 되는데 어떤 주체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당의 당론이에요? 저희가 이제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도연 대표가 뭐 부정선거 얘기도 하고 뭐 전면 재선거 얘기도 하고 네. 전선을 확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특히 올림픽공원 사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장도연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니네 당론도 안 정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상 민주당도 지금 당론 없는 거잖아요. 국정조사 한 다음에 뭐 특검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나와서 특검도 지금 해야 된다. 뭐 재선거 얘기도 뭐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민주당도 당내에서 지금 결정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책임감 있게 만나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타부타 말조차 없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민주당 내 타협론자인데 사실 온건반대 표현이 그래서 저 얘기는 좀 반대해요. 저는 장동혁 대표랑 더불어민주당이 뭘 얘기해서 합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검이니 뭐 국정조사는 그 국민의힘에 권한을 많이 줬는데 뭐 면면들을 보니까 뭐 마땅치는 않지만 하여튼 많이 줬지만 특검 이런 것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그냥 개혁신당 줘야 된다 생각해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황교안, 장동혁,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 다 법무일가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전한길 씨랑 부정선거 음모론 토론 나왔을 때도 변호사 나오잖아요. 법률가라고 해가지고 다 합리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랑 뭘 합의해서 이 문제를 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드라이브를 걸면은 정치적으로 별로 깔끔하지 못한 전개가 되겠죠. 너 선관위 뭐 지켜주려고 하는 거냐, 선관위랑 한편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문제는 저는 그냥 개혁신당한테 일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뒤에 국민의힘이 그 요구를 하려면은 적어도 장동혁 정도 되는 저런 목소리나 저런 행보들은 다 뮤트를 시켜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대표 개인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대화의 상대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그 개인이 대표하고 있는 그 집단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화 타협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반동적인 거랑은 대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 벌인 집단이 이를테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방어하는 여러 논리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네네. 계몽령이 여전히.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분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정을 타격하는 사람들이랑 정치적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화라는 건 어쨌든 헌정 질서 내에 여러 이견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동혁이라는 사람 자체가 뭐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물고 빨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선관위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넘어가야 대화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하은기 대변인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네.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대가 조금 있다고는 봐요. 네네. 물론 남의 대화를 다 존중해야 되고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선이라는 게 조금 있다고 보는데 전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그보다 더 확실한 선이 있었거든요. 아, 이들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거고 이들은 이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정치 집단이 있어요. 그게 통진당입니다. 당 해산을 당했던 그 통진당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석기, 김재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김재현 씨하고 이번에 뭐 했습니까? 그 진보당하고 거기 울산에 단일화했잖아요, 민주당.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이건 대화 수준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전 민주당의 다른 소수 정당들을 포함해가지고 민주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를 선출을 해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이 기형적인 행태. 이건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저 진보당 세력이 저와는 절대 대화를 할 수 없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뭐 단일화를 논의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와는 대화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잣대가 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반론 잠깐만 하자면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통진당 문제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장동혁 대표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란 사람과 저 세력과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 주장과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예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알로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국가 전복 얘기하는데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음모론 저거 안 잡수시고 다 토해내시고 정상적인 주장을 하시면 그 궤도 안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광장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본인의 임기 연장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으니 대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교섭 단체더라도 개혁신당이나 다른 정당이 합의해서 처리하게 두는 게 주도하게 두는 게 낫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에다가 장동혁 대표랑은 대화가 안 되니까 뭐 원내대표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겠다 이런 제스처조차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소청한 것도 원래 민주당이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당이 이 정권에 대해서 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국정조사도 결국 뭐 합의해 준 것처럼 이렇게 하고 특검 이야기들도 지금 나중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빠르게 좀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지 않은 부분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소청이라는 것은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임박해져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힘도 했고 뭐 개혁신당도 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굉장히 개탄스럽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그동안에 탄핵, 특검 그렇게 많이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서 왜 이 사건만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지금 검찰 폐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가을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만들려고 검경합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검이라는 게 여야가 합의된다고 해서 오늘 합의, 내일부터 특검 이게 아니잖아요.
법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돼. 그리고 특검이라는 거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누가 또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고 이런 과정만 해도 막 한두 달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말한 대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그럼 나중에 가을에 검찰의 폐지가 되기 전에 특검이 출범을 해야 정상적으로 인수인계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검경합수본에 대해서도 전재수 당선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찝찝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있어서 그래 중앙선관위 있네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 감사 안 받아도 돼. 이런 결정조차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는 민주당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모든 것에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게 대화의 제스처 뭐 장도연 대표 싫은 걸 넘어서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은 거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전의 변호사님이면 대화하겠죠. 지도부 최근에 못 보셨어요? 최고위에서 서로 철없다 그러고 싸우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근데 대화를 안 하는 이유가 국민의힘 지도부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럼 뭐 문제예요? 지금 여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왜 대화를 못 해요?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이랑 협상 루트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어디에 얘기할지 몰라요. 민주당이 의지가 없는 거죠. 아니, 누구랑 사태를 얘기해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근데 그건 전 존중하는데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가 의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아노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아노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일치단결한 내용이 없어요.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당내로 돌아가면 딴소리 해버리고 뭐 근데 협상이라는 것은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통 원내 수석들 원내대표단 뭐 정점식 대표 최근에 뽑혔긴 했습니다만 소통을 하고 나면 협상을 하고 나면 그거를 각 당에 들고 가서 의총을 합니다. 김성열 최고위원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다는 어떤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시스템들이 판판이 다 깨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당대표라는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 하고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또 비판이 거세고 소총 문제도 그래요. 당대표는 뭐 대구 경북 이런 데는 또 빼자면서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기 이긴 거는 또 빼서 하는 그 어떤 선거 불복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는 대화할 컨디션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개혁신당이랑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저도 존중은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 사태 때 그런 이야기만 하시면 좀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 22대 국회 들어서 가지고 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야당이랑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인간하고만 뭐 대화한다, 뭐 인간하고만 앞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한 거죠. 네, 그때부터 그랬어요. 이미 그리고 저기 나경원 의원이 저 법사위 간사한다 그럴 때도 간사는 상대방이 뽑는 거예요. 아무리 내 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편 주장 뽑겠다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해도 그걸 다수결로 상대편 간사를 아예 임명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왔던 독단적인 행동과 대화를 아예 안 하려는 시도가 저는 연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을 저지름이 있다고 보고 여기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저 의견과는 같이 갈 수 없겠다까지는 이야기했지만 그 전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좀 더 넓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마무리만 드리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 거는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둘 다 답답해. 근데 대통령이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700일 넘도록 야당 대표 안 만났잖아요. 지금 여러 번 만났잖아요. 윤석열 잘못했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여러 번 만났는데 실제로 정리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둘 다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노태학 뭐 선거위원장 뭐 이거 얘기해요? 해외 출장 다녀오고 막 뭐 해외 출장 배우자 됐어요. 쓰레기 탄 걸 뭘 그건 얘기해. 그건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체하면 돼. 그건 논쟁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국조에 대해서 무용론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조를 하시는 건 하시되 특검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요. 저희 국조라는 걸 하면요. 국조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관위가 내는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내는 자료라는 게 이거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기관들의 감사를 해서 뭐가 나오고 그럴 때는요. 대부분의 행정 조직들은 외부 감사를 따로 받아요. 예를 들어 감사원에 받거나 상급기관에 받거나 어딘가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가 정상적으로 올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선관위는
그런 것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성관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내놓는 자료를 보고 뭐 어떻게 지금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강제 수사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특검 빨리 가야 되고요. 특검을 미루면 안 됩니다. 특검이 미뤄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추천권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요. 추천권 빨리 양보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개혁신당은 주십시오. 바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성관이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잘못을 했는지, 이거 어디까지가 문제인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내야지 이 부분이 정리가 돼요. 이 특검이 만들어지는 거 결정을 동의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예? 특검이 만들어지는 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안으로 합의로 하는 거죠. 예. 빨리 하면 되지. 예,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여야가 다 그거 해줘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이 조금 더 뭐 결정권이 많으니까 민주당이 결정할 수도 그래요, 있겠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해야지.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답답하게 진짜. 다만 예. 주도권은 이거 빨리빨리 안 하니까 부정선거 의혹 막 이런 얘기 맞아요. 나오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진상부터 밝혀야 돼요. 민주당 빨리 해야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이거 영상 보지 말고 빨리 하라고 지금. 영상 보지 말고. 민주당 여기 영상 아무도 안 봐요. 안 봐? 왜 안 봐? 왜 닦았다 구독도 안 하고 지금 답답해 죽겠어. 빨리 하세요 빨리. 예. 특검 빨리 하시고 국민들이 의혹을 더 이상 갖지 않게끔 또 대학생들이 목소리 좀 들어주고 해야지. 답답해 죽겠어 진짜.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에 선관위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미기적 거리는 거 진짜. 못 봐주겠어. 선관위가 만약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면 빨리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특검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려워? 그게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죠. 정말 답답하다. 정말 답답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들 내가 봤을 때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월급 받을 자격 없어요. 뭐 한다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동 터지는 걸 뭘 즐기는 거야? 변태야? 화나셨네요. 답답해 죽겠다. 아니 뭐 일 답답하네. 처리를 뭐 이렇게 천천히 해. 답답해 죽겠다. 국민들은 답답하네. 지금 다 힘들어가지고 소상공인들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대출도 안 되고 대출도 바뀌어 있고 지금 돈도 안 들어가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빨리 이런 거. 답답하네.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맞는 말이죠. 갑자기 제가 또 화를 내서 죄송. 쇼츠 염두에 두신 거죠? 아니야. 내가 진짜 이건 진심인 것 같은데. 쇼츠. 아니 사람들은 솔직히 사람들은 오늘 쇼츠거리 안 나와가지고 그거 지금 희생해 주신 거죠? 아니야. 국민들은 사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근데 지금 뭐 선관위가 뭐 잘못했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굉장히 힘 빠지는 거야. 맞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선관위가 잘못한 게 많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또 뭐 하고 있어? 아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특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맡겨두는 건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답답한 거야 지금. 맞아요. 형님 마음 다 압니다. 네. 개파 갈등하고 있고 무슨 뭐 이게 권력 다툼하고 있고 진짜 꼴보기 싫은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알아서 맡겨놓으면 잘하겠지. 이번 선거에 투표율이 왜 높았겠어? 국민들은 사실은 뭐 투표율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해서 갔겠어요? 또 이번에도 또 속는 셈 치고 또 잘하나 보자. 이 사람 또 찍어주면 뭐 어떻게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간 거지. 근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지금 하나 뽑아놨는데 기대감이 지금 1도 못 미치는 거야.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거야. 지금. 도니 실버핸드님께서 노태학 씨 세금으로 해외 나갈 때마다 부부동반으로 나갔다고요? 맞아. 1억 6천을 썼대요. 부부 동반 같더라. 금슬이 그거 수사해야 돼. 금슬이 부럽네요. 칸쿤남은 여직원이랑 몰래 갔다던데. 1억 6천이 썼대. 1억 6천. 비즈니스 타고 뭐 좋은 근데 호텔 어떻게 갔겠지. 1억 6천을 써? 출장 2번에.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아니, 가는 갈 수가 공무 없어. 출장인데 부부 동반이 웬 말이야? 아니 만약에 와이프는 사인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 만약에 이제 출장을 가도 뭐 진짜 가족 중 한 명이 가고 싶다고 쳐요. 그러면은 자기 사비를 내고 가지. 만약에 간다 해도 그것도 부적절해. 부부 동반이라고 공무 출장 보고서 그러니까 아예 써놨구나. 부부 동반이라니까. 저건 세금으로 부부 동반이 갔어. 미친 거야. 다 선관위에서 내준 다 내준 거예요. 미쳤구나. 미친 어떻게 거야. 그럴 수가 있지? 그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게 말이 되는 얘기야 진짜. 독일, 에스토니아 구박하면서 9천만 원 썼고요. 호주랑 뉴질랜드까지. 그리고 뭐 해서 어쨌든 1억을 썼어요. 1억 6천을. 야, 저거는 출장 2번에.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받아야 돼요, 저거는. 수사. 오늘 방송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